안녕하세요. 마음대를 씻어내고 깔끔하고 간결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심의 황인근입니다. 오늘 제45일차 예절과 대인관계 부분입니다. 예절에서의 예란 배려와 존중을 뜻하지요. 배려는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고 도와주는 것이요. 존중이란 상대의 존재와 영역을 인정하고 그 공간을 침범치 않는 것이다. 이런 예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어줘야 한다. 이것이 곧 절이며 군자가 경계해야 할 사물이다. 네 가지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끊어주느냐? 논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지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놀아주고 그러다가 대인관계가 많이 악화되죠. 예가 아닌데도 왜 그렇게 내가 그런 분들과 어울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리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득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의로움을 가지고 가야지, 예가 아닌 곳에서 이득을 취하려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득을 취할 수도 없게 됩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말하고 있어요. 예절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섬기면 저를 엿잡아 볼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겨보았나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공공씨는 누군가 공공씨를 섬기면 그를 얕잡아 보나요? 아니요. 타인을 섬기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죠. 그렇게 아름다운 나를 누가 감히 얕잡아 보겠어요? 직접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한없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예를 취했다고 해서 상대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바란다면 그건 상대에 대한 예가 아니겠죠. 내가 상대를 섬길 때 그 상대가 인격자라면 그 또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비인격자라면 나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사정일 뿐 나와는 무관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상대의 반응을 살필 필요가 없다. 내가 상대에게 예를 취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할 줄 아는 게 예다. 나 자신이 상대에게 대해서 존중하고 섬기고 그렇게 잘 대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예법이겠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과 유해한 음식을 먹거나 독한 가스에 노출되면 몸이 건강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방과 원망, 화풀이가 횡행한다면 그곳은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유해한 환경이다.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타인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환경에 가지 않는 게 절이다. 코로나 이후로 절이라는 게 아주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가 없다면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아주 좋은 비결이 되겠죠. 좋지 않은 습관이나 그런 언어도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게 아니라 예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도 다녀야 하고요. 모임에도 가야 하고 예가 아닌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가 아닌 것을 들었을 때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 귀로 흘리자. 내가 받아먹지 않으면 돼요. 예가 아닌 행동, 예가 아닌 언어, 무심히 흘리고 받아먹지 않는 것. 받아먹는다면 내 뱃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뱃속이 편해지지 않고 내 생활이 즐거워질 수가 없겠죠. 예가 없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단지 사람을 멀리함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상대와도 다시금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함이다. 예가 없는 환경이나 예가 없는 사람을 끊어줌으로써 내 마음속 미움과 원망이 자라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절의 근본적인 이유다. 끊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쌩까고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상대가 적절치 못한 예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그 행동, 그 언어, 잘못된 사고방식을 끊어주는 거죠. 사람을 끊는 건 아니죠. 경찰서에서도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그 범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한없이 사랑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나쁜 짓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은 그런 것은 적절치가 못하죠. 행위가 잘못됨을 미워하는 거지, 일본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연법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절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반성하고 예를 지킨다면 얼마든지 가까이 해야 하겠죠. 물론 그것이 그냥 형식만 취하고 진심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은 또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물이거든요. 가식적으로 예를 취하는지 진심으로 예를 취하는지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한없이 사랑토록 합시다. 예절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의 의견을 물어볼 줄 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면 이를 결코 캐리하지 않는다. 말하고 싶지 않는 부분을 지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절이 되겠죠. 그의 태도는 공손하며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그의 낯빛은 온화하다. 그가 하는 말은 이치에 맞는다. 그의 삶은 지극히 경건하다. 주일무적하고 정제엄숙하다. 주일무적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법을 지키는 사람은 변덕이 심하지 않죠. 무적이라는 것은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 뚜렷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제엄숙, 가지런하면서도 말 그대로 엄숙한 거죠. 엄한 기풍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분이 물었어요. 상대를 비판하는 것도 예절에 어긋나는가요? 비방과 비판은 완전히 달라요. 비방은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지요. 비판은 상대의 허물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채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비판은 필요해요. 평론가나 판사의 일이 그러하지요. 건전한 비판은 예절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나 비판을 할 때도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해요. 그렇죠. 나 자신이 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비판으로 나 자신이 철저히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일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실천해서 이런 것이 적절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생활에 즐거움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고하는 형식으로 비판하면 가장 좋겠죠. 예절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기본이 어긋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인관계 역시 어려워진다.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공공씨를 싫어한다면 아마도 친절하지 않는 모습 때문일 거예요. 먼저 예절을 지켜보세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해보세요. 예절의 공식이죠.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이거면 다 끝납니다. 비록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타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절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미 충분해요. 실제로 정성을 다해 예절을 갖추면 상대가 의식되지 않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되죠. 정성을 다하지 않고 가식적인 예절을 취했기에 자꾸 상대가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거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죠. 직급과 연령을 구별하기에 존댓말을 쓸 수도 있고 예산말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의 가치에 차등을 둘 수 있겠는가? 언제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예절이다. 그러기에 예절을 지키는 사람과의 어울림은 언제라도 즐겁다. 예절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구별할 뿐 결코 차별하지 않기에 그 누구와도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다.
변사또를 마다하고 이몽룡을 택한 성춘향의 마음은 우리가 예절이 있는 사람들 좋아한다는 보편적인 정서의 발로다. 누구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누구나 다 이몽룡을 택할 수밖에 없죠. 젊고 아름답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깍듯한 예절, 배려와 존중의 덕을 갖췄잖아요.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이몽룡이죠. 유한진님의 시집 질환지교를 꿈꾸며 중에 한 소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내가 되어준다면 내가 수양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 마음이 바라는 그대로 나도 상대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심성개발인이고 수양인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로운 교제를 말한다. 상대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느끼는 사귐이다. 이러한 사귐은 어떤 경우라도 상대의 공간과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제멋대로 상대의 공간을 침입하는 것이 질환지교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함부로 하는 것과는 다르죠. 철저한 예절을 지킬 때 그 바탕 위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는 길이겠죠. 이 시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친구, 그 밑바탕에는 배려와 존중이라는 철저한 예절관계가 확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물없는 사귐이 가능하겠죠. 타인에 대한 예절만큼이나 나 자신에 대한 예절 역시 중시되어야 한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남의 욕심을 들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자칫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가 쌓일 수 있다. 이 역시 내 마음과 나 자신에 대한 심각한 결례다. 나 자신에게도 좋은 예절을 지켜줘야 되겠죠. 나를 희생하면서 내 안에 나쁜 감정을 쌓아둔다면 나 자신에 대한 예절이 아니겠죠. 나에 대한 예절부터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수양인들입니다. 때로는 예절이 가식일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다만 항상 가식적이어서는 곤란하다. 가식은 자기 자신도 힘이 들 뿐더러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공자께서도 말 잘하고 표정 좋은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교원영석이 선의인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죠. 낯빛 좋고 말 잘하는 사람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낯빛이 좋고 뭔가 자꾸 말이 부드러워요. 그러면은 사기꾼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움이잖아요. 어떻게 사기꾼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기꾼의 그 교원 영석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비우게 된다면은 바로 보이죠. 상대가 나를 등쳐먹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것은 내가 마음을 비우고요. 욕심을 갖지 않으면 바로 보입니다. 내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그 욕심을 파고들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살다가 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기를 수시로 반복적으로 당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 마음엔 욕심이 있는 거죠. 허심압도 마음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식을 넘어 자연스러운 예절로 나아감이 마땅하다. 꾸준히 자기를 수양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된다.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게 했다는 효자 나무꾼의 이야기는 가식과 형식을 초월하여 예절을 지킬 수 있다는 좋은 예다. 효자 나무꾼이 있어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효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무슨 효자야? 그런 것이 아니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행복을 빼앗지 않겠다는 그런 지극한 효심의 발로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늘 실수하기 쉽다는 거죠. 내면이 어떠한가? 내면에 진정한 예절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좀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예절이고 인간미 있는 생활이겠죠.
예절은 공의와 공존을 위한 절대적인 미덕이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윤활유다. 예절의 중심은 곧 나다. 남에게 강요할 바가 아니다. 함께 자라자고 토닥거리기보다 내가 먼저 나설 바다. 예절은 타인에게 흐뭇한 감동을 선물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꽃피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정진하면서 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꽃피게 해보자고요. 꽃피는 계절 봄이 한창입니다. 예절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활짝 꽃피워 보기로 합시다. 저는 제46편 인격자와 자유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